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좀 반등 나와주나 싶었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비해봐야 될지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샵 2034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까지 재미없는 시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말들이 나오던데 오늘의 시장 직설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중에서도 또 재밌는 종목, 이슈가 또 강한 종목을 찾아내야 되겠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온 시장 직설은 이렇게 명언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어떤 명언이죠? 투자의 성공은 얼마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얼마나 오랫동안 비관론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마다 이런 비관론들이 막 이제 고개를 들고 네. 나오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성 이슈가 계속 더 강하게 이제 부각되면서 한도 끝도 없이 시장이 계속 좀 빠질 것만 같은 그런 이제 공포감, 두려움을 이제 우리한테 만들어주곤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그때 왜 공포에 휩쓸려서 내동매매를 하는 바람에 주식을 다 던졌을까? 내가 조금만 더 냉정하게 시장이 살아났을 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잘 찾아냈었다면 지금 내가 웃고 있었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도 저는 딱 그런 순간이라고 봐요. 이번 주에 이제 뭐 CPI 지표 발표도 있고 수급 적으로 봤을 때는 목요일 날 또 동시만기일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뭐 눈만 뜨면 3천억씩, 5천억씩 이렇게 이제 투매를 하고 있고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코스닥 시장에서도 2천억이 넘게 지금 팔고 있고요. 현선물 시장에서 지금 1조 원이 넘는 이제 투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긴 연휴,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선제적인 매도가 분명히 나오는 걸 수도 있고 FOMC 회의에 대한 또 약간의 이제 경계감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또 추세적으로 반등이 좀 약하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비관론이 이제 팽배해 있는 상황인데 이런 비관론을 오랫동안 극복할 수 있어야만 정말 좋은 시장이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요 명언을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위대한 이제 투자가 피터 린치가 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뭐 지난주에 막 하루에 막 3%씩 4%씩 이렇게 이제 급락하는 시장도 있었는데 어저께 코스닥 지수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강하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텼잖아요. 어저께 이제 반등했다가 오늘 약간의 되눌림 조정을 좀 받으면서 710선 지금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오후에 낙폭을 좀 줄이면서 지수가 좀 살아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뭔가 이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좀 있단 말이에요. 방금 우리 이제 생쇼에서 소개됐던 종목들도 그렇고 또 의료 AI 기업 중에 루닉 같은 이런 기업들이 빅파마와의 또 긍정적인 계약 이런 얘기들 소식이 좀 나오면서 장중에 막 20%가 넘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개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그리고 주도 섹터 안에서 가장 빠르게 살아날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시면서 이런 비관론을 좀 극복할 수 있는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비관론을 극복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영민의 시장 직설 잘 들어봤고요. 지치는 화요일이지만 오늘도 소소한 힐링 되시기 바라면서 퀴즈 이벤트를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어제 퀴즈 정답은 위고비였고요. 네. 당첨자분들은 화면 하단에 자막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퀴즈는 문제는 뭘지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요즘에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이제 10월 달에 이제 출시되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역시 또 강하게 잘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어제 정답은 이제 위고비였고 오늘도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제 퀴즈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됐다. 이런 소식이 아침에 좀 나왔어요. 네. 물론 이제 아쉽게 이제 ST팜,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이 또 세론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밀리고 있습니다만 생물보안법은 CMO 시장 또 바이오시밀러 시장 성장에 중장기적인 호재가 될 거다. 이 부분은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요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고 네.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실제로 네이처셀이라든지 뭐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이런 기업들이 오늘 강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 법안 국내에서 첨단 재생 바이오 의학을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만든 요 법안을 약자로 세 글자로 이제 땡땡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답을 올려주시면은
지금 생방송 화면을 또 캡처해서 같이 올려주시면 정답자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제약바이오주들의 움직임까지 기대되는데요. 오늘도 샵 2034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민한 투자에게 무엇이든 물어봐 출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펩트론 비중 5% 말씀해 주셨고요. 6만 1,000원 매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 어제 이어 오늘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나을까요? 네, 어저께 제가 펩트론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오늘 장중에 지금 한 거의 5% 가까이 시세가 좀 붙었고 저점 대비해서 제법 좀 강하게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45,000원이 이제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45,000원 정도 가격은 지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야만 유상증자에 이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증 이제 발행 가격이 확정되는 게 10월이거든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점을 딱 찍고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어제 오늘 양봉 만들면서 뭐 아직까지 추세가 확실하게 살아났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122평에서 지지를 좀 만들어주면서 5만 원 위로 강하게 한번 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되시니까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펩트론은 유증에 성공을 해서 1,200원 자본 조달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건 분명히 펩트론한테 호재다. 그래서 주주분들이 어차피 이게 뭐 대규모 유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10주 갖고 있는 분들이 겨우 한 주 정도 받을 수 있는 12% 정도 이제 유증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증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유증 기준일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제 매수를 해야 유증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며칠 안 남았거든요. 오히려 그 전에 또 유증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바닥을 좀 치고 반등 타이밍이 좀 도래를 했다. 단기적으로는 한 5만 원 정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6만 원, 7만 원까지도 충분히 이제 가격 회복이 좀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유증 이제 기준일 전후로 해서 주가가 5만 원을 좀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빠르게 추세가 회복되는 구간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문자입니다. LS 일렉트릭 비중 30% 22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반등 나올 수 있을까요? 추가 매수 시점도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종목도 7월 이후에 많이 빠졌는데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AI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조정을 많이 받으면서 동반해서 같이 아주 깊은 하락이 좀 진행된 게 바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제가 오후장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지금 외국인들이 안 사고 있지만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분명히 지금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LS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현대 일렉트릭이 대장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 일렉트릭도 어저께 장 초반에 거의 5% 6% 밀리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도 초반에 거의 7%가 넘는 이제 반등이 좀 들어왔었거든요. 지금 워낙 외국인들의 매도 압박이 좀 강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긴 합니다만 HD 현대일렉이라든지 LS 일렉 같은 이런 전력 인프라 종목들 그리고 재룡전기도 같이 보시면 되겠죠. 요 세 종목이 거의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 이제 조정받은 자리에서 단기 바닥을 좀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투매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만 지금 LS 일렉이 비중이 지금 30%시잖아요. 워낙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걸 더 추가 매수한다는 거는 다른 종목을 거의 뭐 안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좀 강조하는 것처럼 어떤 시장에서도 업종 분산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30% 비중을 더 늘리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거. 일단 보유는 하시되 비중은 더 추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문자입니다. CS윈드 비중 10% 6만 원 말씀해 주셨고요. 신재생에너지 전망은 어떤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약간 물려 계신데 이 종목 해리스 관련주로 앞으로도 그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다행히 뭐 많이 물린 것 같진 않아요. 6만 원 정도 이제 매수 가격이시면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4, 5% 정도 이제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또 트럼프 후보와 해리스 후보의 TV 토론회가 예정이 좀 되어 있잖아요. 1대1 토론회를 이제 처음 하는 거고 두 후보 간에 토론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책적인 선명도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은 선명도가 확실히 좀 저는 차이가 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또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ESS 이쪽 에너지 저장 이쪽과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한번 들썩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풍력 쪽에서는 대장주가 CS 윈드, 태양광은 뭐 하나솔루션 보시면 되겠고 ESS는 제가 말씀드렸던 뭐 한중 NCS나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도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토론회 이후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CS 윈드는 또 지난 분기 때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것 때문에 주가가 단기 급등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 63,000원 정도의 반등 목표치를 좀 잡아놓고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댓글인데요. 베이스님, 영민 메이저님, 서진 시스템 25,000원 15%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꾸 떨어지네요. 대응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딱 방금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또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네. 서진 시스템이 오늘 5% 6% 정도 밀리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 이제 관련된 종목도 물론 이제 ESS 관련된 종목들이 테슬라 주가에 조금 연동되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한중 SNC나 서진 시스템은 결국 신재생 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서진 시스템도 주가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오려고 하다가 23,000원까지 좀 되눌리면서 요 저점에 대한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구간이 지지가 되면 서진 시스템도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까지 반등을 한번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등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자 접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매경 영민한 투자 애청자입니다. 3,000원당 제약 16만 1,000원 15% 말씀해 주셨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가장 좀 더디게 움직이고 네. 있는 종목이 이제 삼천당 제약,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아일리아 이제 바이오시밀러 이 두 가지 호재 때문에 상반기 때 뭐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인데 상승폭이 워낙 좀 컸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고점 대비해서 40%가 넘게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고요. 13만 원 정도 자리에서 이제 바닥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6월 이후에 튀어 올라갔던 요게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기대감 때문인데 그 경구용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후속적인 뭐 임상 진입이라든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려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원이 지지가 되면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손절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면 11만 8천 원 정도를 종가 기준으로 이탈했을 때는 손절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 놓으시고 13만 원 지지받고 반등이 들어오면 1차 목표가는 16만 3천 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000당 제약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들 수익을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저저번 주에 편입했던 파마리서치가 15% 수익 중에 있습니다. 꾸준히 우상향 보여주고 있는데 20만 원 터치 가능할까요? 네, 목표가가 20만 원인데 오늘 또 최고가가 조금 더 높아지면서 19만 8천 원을 살짝 좀 뚫었었어요. 이제 20만 원 목표가 달성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제가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피부 미용이라든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을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시장이 아무래도 워낙 좀 어렵고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라서 성장 섹터 안에서 종목을 이제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나마 성장성과 앞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좀 살아있는 쪽이 이쪽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어제는 클래시스 말씀드렸고 클래시스도 오늘 다시 신고가를 한번 뚫었거든요.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신고가를 뚫고 한번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어냈고 그다음에 파마리서치 역시도 오늘 최고가를 한번 경신했고 이 두 종목은 앞으로 계속 우상향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그대로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인데요. 어제 편입했던 DI가 오늘 같은 시장에서 하루 만에 9%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익절해 보는 게 좋을까요? 홀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어제도 이게 꽤 올라온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네. 이제 워낙 이제 바닥까지 많이 빠졌다. 다른 소부장 종목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졌고 하반기 때 이제 HBM용 웨이퍼 테스트 신규 장비 매출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분명히 이제 저점을 좀 통과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게 하루 만에 거의 10% 가까이 이제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오늘도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DI는 한 3% 가까이 지금 상승세가 유지가 좀 되고 있다. 확실하게 이제 바닥에서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 수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유효하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압박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못 견디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소부장 종목들 중에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기업들은 옥석 가리기가 분명히 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분기 이후에 실적 기대감을 감안하면 DI 역시도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 16,0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기대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원산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같이 하락장에서 또 빛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전에 주가가 워낙 좀 급등을 했었다가 지금 윗골에 좀 길게 달렸기 때문에 오히려 네. 뭐 지금 자리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00원 현재가로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종목은 7월 달에, 8월 달에 한 달에 한 번씩 뭐 펩트론하고 같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펩트론이 아무래도 유증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인벤티지랩이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강한 호재성 이제 기사가 하나 좀 나오면서 주가가 20%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한번 연출이 좀 됐거든요. 25%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윗꼬리가 이제 길게 달렸는데 딱 직전 고점 2만 원짜리에서 매물 저항을 맞으면서 꼬리가 좀 달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 계약이 나온 건 아닌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벤티지랩 장기 약물 지속 플랫폼을 바탕으로 빅파마와의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있다. 비밀 보호 요청 때문에 계약 상대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9월 달 안에 뭐 빅파마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사가 된 건 아니에요. 항상 이런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계약은 정말 도장 찍고 공시가 나와야만 이제 성사가 되는 거지. 회사에서 아무리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성사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 펩트론뿐만 아니라 이 인벤티지랩이 갖고 있는 이 IVL 드러그 플루이드 기술 이게 이제 빅파마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실제로 지금 일주일 단위로 맡고 있는 제형을 최대 인벤티랩은 2개월 이상까지도 약물 지속을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다. 실제로 최종적인 계약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최고가도 한번 뚫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오늘은 뭐 직전 고점 2만 원짜리에서 이제 매물 저항에 걸렸지만 인벤티지랩이 최고가가 32,000원도 한번 넘었었던 이제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거래를 터트리면서 매물 소화를 좀 하고 나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공략을 해보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월 위고비 출시 소식에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벤티지랩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6,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DI처럼 HBM 관련된 종목들 중에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보자.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31,900원에 KC텍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HBM 수혜주 하면 뭐 한미반도체, PSK 홀딩스, 어제 말씀드린 뭐 DI,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는 KC텍 뭐 이런 종목들이 딱 뭐 이런 값을 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KC텍도 주가가 최근에 조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7월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태였다가 어저께 양봉 전환하면서 살짝 이제 저점을 좀 잡았고 오늘 추가적인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소부장 종목들이 한 40에서 50% 정도 이제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건 거의 다 토해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KC텍도 2분기 때 실적이 예상치 대비 조금 못 미치거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기대치를 좀 하회했습니다만 이건 매출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반기로 좀 이연됐다. 특히 KC텍도 HBM용 세정 장비 매출 확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3분기 이후에 추가적인 이제 수주가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강해질 수 있거든요. DI하고 차트 보시면은 거의 뭐 쌍둥이처럼 지금 움직이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사실 개별 종목의 모멘텀보다는 업황의 영향 그리고 이제 업황에 대한 시장 수급 심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온다, 좋은 호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가는 50% 60%씩 다 얻어맞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악재가 모두 다 반영되어 있는 구간이고 3분기가 이제 9월 지나고 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텐데 실적 시즌에 이제 돌입하기 전에 미리 좀 선점해 놓을 수 있는 HBM과 관련된 수혜주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아직도 외국인들의 매도를 막고 있습니다만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벌써부터 이제 저점 매수를 시작하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시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표가는 일단 캐시텍은 1차적인 목표가는 38,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8,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KC텍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내일도 종목 상담 시간이 계속되니까요. 문자나 유튜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매수해 놓은 종목들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